저는 그 병원에서 그 301 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하고 이제 실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301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3년도에 북부병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보건하고 복지 그리고 의료 관련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과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저는 그 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수행해 오면서 제가 직접 느끼고 이제 보고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노인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301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이제 의뢰된 그 대상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60세 이상이신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한 65% 정도 되고 이제 60세에 이제 막 진입하는 이제 50대 후반 이런 분들까지 하면은 한 70% 정도가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연령이 높으신 이제 노인 인구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의뢰 대상자 연령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이제 90대까지도 지금 의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독거이시거나 이제 보호자가 있어도 이제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또 고령의 자녀와 함께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호자가 있어도 이제 보호자 역할을 이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접근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갔을 때 단순하게 어떤 진료의 절차를 밟는다던가 이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볼 때 어떤 그런 정보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누군가가 그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의 접근조차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1에서도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역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발굴해서 치료해드리고 의료비 지원해드리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컸다고 보면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과 사람 간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 어떤 곳에서도 이제는 정말 그 지원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고 점차 고령화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정말 필요한 이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정신과 그 질환을 동반하신 분들 아마 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신과 질환을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90% 이상 다 정신과 질환을 동반하고 계셨습니다. 단순 우울증에서부터 더 심한 질환이 있으신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 특히 지금 고령이신 분들을 떠나서 알코올 문제는 좀 40대에서 50대 이제 후반이신 분들,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이제 독거하시는 남성분들의 이런 문제.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이제 인프라가 아직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다양한 지금 사업들이 생기고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대상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1에서도 이런 대상자에 대한 개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항공기를 넘어서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을 그냥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 301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좀 외부에서 이제 어떤 펀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그 초기에 좀 큰 펀드를 받았고 사실 이게 2017년을 기점으로 이 펀드가 다 소진이 되고 2018년도에는 사실은 펀드 없이 그냥 이제 이 사업이 운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 문제들을 이제 떠안고 있다가 19년도에 소액의 이제 펀드를 유치를 했지만 사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이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조금 많이 사실 이 부분들을 이제 그 그냥 이렇게 감수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재원의 문제, 의료비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이제 되면은 조금 더 이 지역에서 이 상공 네트워크 사업이 조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문제는 정말 해결이 어려운 거고 기존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완전히 제외할 건지 해결할 모르는 사람 그냥 붙들고 갈 건지 기존 시스템 연결할 건지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현재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체 펀딩만으로 안 되는 거고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만으로도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의 보험이든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든 뭔가는 재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재훈 교수님 좀 말씀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동행, 대행 또는 에이전시 역할하는 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순서